미국도 굉장히 덥습니다. 한국만 더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본격적인 공식 외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틸 대사는 오늘, 그러니까 4일, 한국 시각 4일 외교부를 방문해서 신임장 사본 제출한 뒤에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3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도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현 만난 스틸, 옆엔 남편 션, 트럼프 인맥까지 더한 부부 외교 맞습니다. 션 스틸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직접적인 연락 가능하고 아마 더 자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이제 LA 올 때 베벌리 힐스에서 후원 행사를 많이 열었거든요. 그 베벌리 힐스의 후원 행사 열 때마다 항상 스틸 부부가 갔었고, 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LA에 행사가 있었을 때 그때 오셨을 때 스틸 부부가 또 LA 국제공항 가서 마중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만났는데요. 30분 동안 면담했는데, 그런데 이번 만남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만남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정말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현 장관은 이재명 중남미 순방을 수행하고 3일 귀국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스틸 대사하고 만난 겁니다. 여기에는 현안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미국 측 요청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지금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정부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지금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말 안 듣고 이재명 정부가 말 안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잘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미셸 스틸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했어요. 사실 스틸 대사가, 제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몇 달 전만 해도 자기가 주한미 대사로 이렇게 임명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터에,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계속 가격했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고 한 배를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이거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복합적으로 보되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야 돼요. 우파 진영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퍼즐 보기하고 비슷한 건데, 이 내러티브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너무 한쪽에 함몰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없는 그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칼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빠져나간 경우가, 걔네들도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이슈는 안 다루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경화 대사 만난 것도 바로 실무적인 이유가 컸다고요. 바로 첫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쿠팡 이슈도 얘기하고, 쿠팡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역대 최대 적자. 쿠팡 이슈도 얘기하고 구글, 스타벅스 다 이슈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했다. 그 덕분에 삼성, 현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큰 거 아니냐. 미국이 다 퍼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딱 까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떵떵거리는 회사가 됐죠.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가 됐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래서 AI 선두주자까지 됐는데, 이게 미국이 뒷받침됐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물론 지금 보면은 삼성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그 지분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삼성 가문 지분보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에요, 사실은. 다국적 기업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태동한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계속 빨리 만나야 돼 하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이재명도 조연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빨리 스틸 대사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미국하고 약속한 말들을 실천으로 이행하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벌써 바로 오기 전부터 압박을 확실하게 가한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례적인 환영 행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실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즉시 대화를 시작하자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미셸 스틸 대사 남편인 션 스틸 변호사가 면담에 동석했다는 점인데요. 션 스틸은 단순한 대사 배우자가 아니죠.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을 지내셨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선 캠프 조직 확대 그리고 정치 자금 모금에도 관여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제 션 스틸 변호사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기도 한데 저를 이렇게 그 채용하려고도 했었어요. 그 전에 션 스틸 그 캘리포니아 공화당 쪽에.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언론인으로 계속 가고 싶다, 이렇게 정치 쪽에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다고 제가 이제 한번 과거에 고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랑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아주 화끈하고 정말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아주 간단명료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백악관하고 공화당 지도부에 이렇게 폭넓은 그런 인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고 어린 시절부터 17살 때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학생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네트워크 쌓는 데는 아주 엄청나요. 예,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예. 제가 워싱턴 DC에서 누구 만나든 그 컨설버티브한 사람들 만나면 다 션 스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때 이제 배우자가 동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무 절차인 사본 제출하고 외교장관 면담까지 함께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션 스틸이 미국 정부 공식 협상 당사자는 아니죠. 하지만 외교에서는 공식 직감만큼 중요한 게 바로 대통령하고 집권당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미 스틸 대사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션 스틸도 그 자기 공화당 네트워크한테 한국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현 장관도 스틸 대사를 두고서 워싱턴에 아주 직통으로 통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남편 션 스틸의 트럼프 공화당 인맥까지 더해진 건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걸 단순한 한인 대사 부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스틸 대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미 투자 약속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암행어사처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번 면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기업 차별 문제하고 통상 현안, 대중국 정책,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공조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요구가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그래서 미셸 스틸 대사하고 션 스틸의 이른바 부부 외교, 이거는 사진 촬영용 행보가 아닙니다. 지금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걸어가시죠. 이렇게 표정이 시리어스해요. 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리어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워싱턴하고 트럼프 진영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외교 채널이 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스틸 대사도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물론 이제 워싱턴 DC에도 바로 보고되지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션 스틸 변호사가 공화당 그런 대의원, 여전히 그 델레게이트로 전국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남편하고도 이런저런 문제 상의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도 남편하고 이렇게 맨날 정치 얘기하면서 그 입문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근데 아마 션 스틸 변호사도 그 부인이, 그러니까 미셸 대사가 뭡니까?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거기에 앞서가지고 캘리포니아 조세 형평국 위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거쳐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까지 해서 그걸 거쳐서 주한미 대사까지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스틸 대사도.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러니까 미셸 스틸 대사도 굉장한 정치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굉장히 정치감이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전국 뉴스에 굉장히 이렇게 템포 빠르게 다 습득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스틸 대사가.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모든 이슈들 얘기할 때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깊숙이 많이 알잖아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티키타카 바로바로 되시고,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더 많이 아시죠. 뭐 스틸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제가 볼 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속도가 갈 것이다.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압박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이제 선택해야겠죠. 한미 동맹을 말로만 강조하면서 중국 눈치를 보고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계속 만들 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미국하고 실질적인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겠죠. 스틸 대사 진짜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